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카톡방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질문을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다들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할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인강이 더 좋지 않나? 근데 학원에 가면은 좀 강제로라도 할 수 있어서. 인강 선택 기준. 학원이나 강사님 선택할 때, 강사님 제가 알기로는 학원별로 강사님 다 따로 다르게 가져간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 판단 기준은 뭐였어요? 1차 같은 경우는 그냥 올패스를 들었고 2차 같은 경우는 실무는 왠진 모르겠는데 그냥 가장 유명하신 분 들었었어요. 제가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었어서. 근데 이론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두 분이 계셨는데 첫 번째 맛보기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근데 더 끌리는 쪽으로 갔어요. 법규 같은 경우도 맛보기 강의 한번 들어보고 가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보통 2차 과목을 1차는 올패스 들었는데 왜 2차는 올패스 안 들었어요? 그게 아무래도 어디서 제가 주워든 거였나? 어쨌든 왠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이게 그 강사분들이 그렇게 막 엄청 좋지는 않다?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게 강사분들별로 조금 그 특징이 조금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보고 하려고 했어요. 들어보고 하니까 올패스보다는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다 해서 뭔가 그 학원비에 대한 부담은 조금 있었죠. 아무래도 그 집에서 다 받으니까. 근데 싸게 먹겠어요. 집에서. 결과적으로는 네, 되게 싸게 먹겠죠. 기상, 점심, 저녁, 중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는지 효율적으로 관리? 이런 개념이 없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평가사님은 내수를 10시간 찍는다 끝. 네, 저는 그냥 이렇게 딱딱딱 정해놓지 않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오늘 만약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일어나서 만약에 내가 오후 2시에 일어났어. 그러면 오후 3시까지 해야 어느 정도 커리큘럼상 이제 시간을 뽑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오늘 새벽 2시에 가야겠다 싶으면은 뭘 하나 빼는 거죠. 밥을 안 먹던가 운동을 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하거나. 독하다. 네, 저는 어떻게든 채우려고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했다 이건 왠지 잘. 밥을 안 먹었다고요? 시간이 부족하면? 넷을 못 채울 것 같으면? 네, 그냥 밥도 그냥 안 먹을 경우도 꽤 있었어요. 아니면은 거기 독서실에 초기에는 독서실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그냥 라면 같은 거 사와서 먹으면서 하던가. 독서실에서 평가사님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독서실에요? 아니요, 독서실에 일단 사람도 없었고 저만큼 죽치고 있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단하다. 이거 진짜 엄청 독한데요?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동차생으로 1차 직전 2개월 남짓 기간 동안 스터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스터디 안 했죠? 개별 스터디요? 아니 학원 스터디. 그거 토요일마다 가서 푸는 거. 안 했는데. 저 안 했어요. 안 했죠? 네. 해야 된다는 거를 몰랐나요? 아니면 할 시간이 없었나요? 실무는 3기 스터디까지는 개별적으로 들었거든요. 그 문제까지 풀고 4기는 시간이 없어서 패스를 했고 이론이랑 법규는 스터디할 실력이 안 됐어요. 수학을 아예 모르는데 경제학이나 감정 실무 괜찮을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되게 칼답변이 나오네요, 생각 외로. 실무나 이런 거 풀면서 옛날에 했던 수학 좀 도움이 됐어가지고 아예 모르면 뭐 괄호나 뭐 연산자가 뭐가 먼저 계산되는지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덧셈이나 곱셈 이런 거 있을 때 뭐가 먼저 계산되는지? 그럼 힘들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예 모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가로를 쳤을 때 뭐를 먼저 곱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미분적분 몰라도 됩니까? 근데 미적분은 대충은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는지 기본 강의나 이런 데서. 평가사님도 미적분 알았어요? 미적분은 알았죠. 문과인데 어떻게 배워? 저희도 수원 대봐요. 그래요? 네. 그 수학을 잘 모르는데 할 수 있냐는 질문을 사실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사람마다 내가 어느 정도로 못하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알기가 어려워서 사실 카톡방이나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은 사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평가사님 같은 케이스로 생각하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거죠, 평가사님은 사실. 네. 내가 뭐 문과다, 내가 뭐 수학 사실 뭐 별로, 뭐 대학도 별로 좋지 않다, 뭐 막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일단 한다. 네, 그냥 진짜 불나방처럼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얘기 잠깐 하면 좋겠다. 평가사님이랑 하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가, 평가사님은 다만 이제 뭐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안 하던 사람이었고 뭐 수학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려는 안 했지만 딱 한 가지는 테스트라고 시험 준비를 하셨대요. 딱 테스트한 게 뭐냐면은 내가 2년 동안 이제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독서실에 앉아 있어야 될 텐데 요거를 할 수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테스트했다 그랬죠? 일주일 정도 그냥 앉아 있어 봤어요. 앉아서 앉아서 뭐 했더라? 뭐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공부를 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앉아서. 딱히 간편 공부를 한 건 아니고 평가사 공부였나? 1차 관련된 공부였나? 어쨌든 뭔가 1차 관련된 공부였을 거예요, 아마. 어쨌든 의미가 좀 떨어지는 그냥 라이트한 공부를 하면서 네네, 그냥 해봤죠, 일단.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앉아있는 10시간이었어요? 8시간이었어요? 10시간? 첫 주는 8시간? 둘째 주부터 10시간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네?
하고 들어갔죠. 네, 요렇다고 하십니다. 저는 되게 인상 깊은 얘기였어요. 모의고사는 어떻게 대체하셨고 일간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로 잡으셨나요? 모의고사, 요거에 대해서 좀 저도 궁금한 게 시리버 100점, 100점, 100점을 하루에 푸는 훈련을 하신 적이 있나요? 왜냐면 혼자 풀면 이거 몇 시간이야? 거의 5시간이잖아요. 저는 근데 공부 시간에 꽤 많은 부분을 문제풀이에 써가지고 실무는 하루에 100점씩 거의 매일 풀었고 이론 같은 경우는 딱 내 문제를 맞춰서 딱 100점을 푼다가 아니라 기출문제 집 있잖아요. 강사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그거를 펴서 이거 목차를 꼭 풀고 하다 보면 뭐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100점, 200점 이렇게도 막 풀어보고 근데 손목이 아프더라고요. 좀 많이 쓰면. 그 정도로? 네, 손목이 그냥 잘 써지는 날은 뭐 5시간씩도 쓰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게 손목이 안 나가요. 이게 글이 안 써져요. 손목이. 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못 쓴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얘기하다가 그건데 이론도 목차만 잡아보신 그런 공부도 했나요? 아니면 다 웬만하면 썼어요? 처음에 한 2번 정도는 서술을 돌리고 3번 정도는 이제 목차 정도만 잡아보고 2차 시험장에 들어갔죠. 그럼 그 처음에 2바퀴 돌리고 목차를 잡을 때 앞에 거랑 같은 목차를 써요?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르게 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목차를 외우진 않고 넘어가거든요. 외우지 않고 가는데 이게 좀 항상 잡을 때마다 제가 의식을 안 해도 조금 뭔가 다르게 써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다르게 써지는 것 같아요. 그때마다. 뭐 컨디션도 있고, 그동안 학습된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써지는 그 것 같아요. 안에 내용은 사실은 쓸 때마다 좀 다르게 써질 수 있는데, 네. 목차는 어떻게 보면은, 큰 방향성은 비슷한데, 목차를 예를 들어서 뭐, 좀 더 공격적으로 잡는다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딱 목차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잡을 수 있게 된다던가,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는 A라는 내용을 썼는데 이번에는 B라는 내용을 통해서 목차를 구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일부러 굳이 외우려고 안 해서 더 그랬나 보다. 왜냐면 네네. 외우면은 아무래도 조금 네네. 기존 거를 좀 쓰고 쉽게 풀게 되죠. 네, 맞아요. 정말 이게 제가 보기엔 딱 거의 전형적으로 이해해서 푸는 스타일의 약간 전형인 것 같아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뭐 외워서 이제 전에 외운 거 목차 그대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학교 자녀 학기는 관련 부담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학생이 합격 후 맞게 되는 일상 변화. 좀 부담이 있긴 하죠. 자녀 학기 때문에 바로 취업을 못했으니까 아무래도 애매하긴 하죠. 저는 사실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면 요번에 못 붙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9월에 복학을 하려고 했어요. 시험에 붙던 떨어지던. 이번 두 번째 2년 차에.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학교 다니면서 3년 차를 준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붙고 나서는 부담이 당연히 있지만 인강을 형광처럼 듣는 비법이 궁금해요. 그 빔 프로젝터 사셔가지고 쏘면서 하면 좋지 않으실까. 일단 평가사님 인강을 형광처럼 안 들었죠. 딴 생각하고 그냥 다시 보기 하고 뭐 당연히 네. 2배속하고 네, 뭐 중간에 밥도 먹으러 가고. 그런 스트레스는 없었어요? 이게 인강 듣다 보면은 뭐 진짜 좀 실강이랑 다르게 되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밥도 먹으러 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오늘 진도 여기까지 나갔어야 되는데 못 나갔네.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없었어요? 네, 그 인강 진도를 딱히 못 나간 적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진짜 열심히 들으셨구나. 네, 뭐 하루에 인강을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것도 아니라 2차를 인강으로 하셨던데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2차는 잘 모르겠는데 1, 2차 강의비에다가 독서실 값까지 해서 대충 계산해보면 한 7, 80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스터디는 따로 안 했는지? 스터디 개별 스터디는 했죠. 한 번, 실무 딱 한 번 하고 왜 더 안 했어요? 아무래도 좀 멀기도 하고 스터디 타 강사님 스터디 문제를 한 건데 2기 스터디였거든요. 2기 스터디가 끝나가지고 그 친구들이 그거였어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서울법에서 좀 밀려가지고 실무 스터디를 안 하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실무 스터디가 개강을 하면은 그거 따라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안 한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끝났구나. 네네. 공부 환경에 영향을 덜 받는 성향이신가요? 공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까지 노력해 보셨나요? 일단 무조건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을 갔고요. 공부 안 되면 그냥 노래 들으면 잘 되더라고요. 공부가 안 될 때 노래 들으면 2시간은 더 할 수 있어요. 나랑 진짜 똑같다. 진짜요? 진짜 너무 안 될 때? 너무 하기 싫은데 앉아는 있어야 돼. 근데 앉아있을 때도 그냥 이러고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산책을 나갈 때도 있는데 그것도 하기 싫을 때 유튜브 같은 거 봤거든요, 가끔. 그러면 차라리 딴 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산책을 하거나 그냥 멍하니 앉아있었어, 차라리. 네네, 웬만해서는 좀 산책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한번 돌고 오면 20분이거든요. 홈플러스 한번 찍고 오고. 저도 칠린동 많이 돌았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이랑. 네, 이 질문들이 생각보다 되게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제가 보기에는
인강으로 합격하신 분한테 할 수 있는 질문들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들 앞에서 많이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평가사님 수험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혹시 있으시다면은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강박적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다. 너무 틀에 안 박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공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자기 맞는 대로 하면 되지. 저는 2주 넘게 밤낮도 바뀌어본 적도 있고 뭐 공부를 안 해본 적도 있고 중간에 진짜 제 맘대로 했었거든요. 막 저녁 6시에 가서 막 다음날 아침 7시에 오고 진짜 웃기다. 막 그렇게도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아 진짜요? 응. 근데 진짜 똑같네. 네. 합격 수기를 막 보면은 다 그렇게 딱딱딱딱 일정 같은 거 짜놓고 하니까 저는 일정이나 진도도 안 정해놨었거든요. 하루에 제 마음대로 진짜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시고 뭐 이해 안 가는 거 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봐야죠. 저는 한 문제에만 20시간 넘게 투자한 문제도 있었고 이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좀 많이 투자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강박관념 안 갖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건가요? 내가 좀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느는 것 같다라는 그 느낌만 유지할 수 있으면은 네네 그러니까 그거죠. 뭐로 가도 서울로만 가면 된다. 그냥 뭐 자기가 하루에 채워야 되는 공부 시간 뭐 꼭 그런 걸 안 정해놔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공부를 하다가 오늘은 진짜 힘들다.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꼭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공부 시간 정도만 잡아놓고 하자라고 했던 건데 이것도 안 잡아놓고 하실 수도 있죠. 그냥 밤낮을 수험 기간 내내 바꿔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첨삭 안 받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스터디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좀 지엽적이거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경우 되게 많아가지고 좀 버려야 되지 않나 싶은 문제도 되게 꽤 있어요. 스터디 문제도 너무 맞아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솔직히 그거 다 못 챙기죠. 기출은 얽매여야 됩니까? 기출은 다 하셔야죠. 기출은 많이 돌리셔야죠. 기출은 진짜 다 아셔야 돼요. 참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참 스터디 문제라는 게 사람을 참 조바심 나게 만든다. 해야 되나? 맞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모르는 거 많은 거 같고 챙기려고 그러면 진짜 한도 끝도 없고 근데 그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이제 저도 강의를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막 판례 문제 못 풀겠어 이런 얘기 사실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우리 시험이 뭐 어떤 특정한 최신 판례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인 거는 우리 진짜 한 20년 역사상 몇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막 되게 어떤 지엽적인 문제를 스터디에서 풀고 와서 막 이제 조바심 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들이 있죠.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막 자꾸 새로운 판단사항이 계속 나오니까 좀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되게 조바심 나게 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법규 같은 경우는 기본 단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만 외워도 어느 정도 바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이번에 합격은 못했는데 제 강의 3달 듣고 네. 그냥 기본 단문 외워가지고 60점도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학의 기본은 판례가 아니라 법 조문 중심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법대생이십니다. 이게 너무 판례를 아예 외워버리시거나 판례를 너무 중심으로 가시면은 조금 애매하죠. 아무래도 그 기본적인 뼈대를 다 잡고 가야 되는데 힘들죠. 공부량이 좀 많이 늘어나요. 네 그것도 있고 힘들죠. 근데 평가사님 그 얘기 저 들으면서 약간 걸리는 생각은 평가사님 스스로는 공부 시간을 지키는 거를 굉장히 집착했는데 네. 그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거를 기준으로 잡았던 건데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라기보단 자기가 못하겠으면 굳이 그렇게 강박적으로 안 해도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린 거죠.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막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강박관념을 버리고 해라. 자기가 어떻게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다면. 그럼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공부만 잘 되고 있으면 내가 공부했는데 오늘도 이걸 배웠고 이걸 뭐 늘었고 오늘도 뭐 한 발짝 앞으로 나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그냥 그렇게 그러면 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네 맞죠.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로 공부를 하는데 느는 느낌이 안 들어. 그리고 길을 잃은 것 같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 느낌 받은 적 없었어요. 특히 사실은 실무는 대충 문제를 먼저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런 거는 적은데 이론 같은 경우에서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나? 약간 좀 패닉이 가끔 올 때가 있거든요. 저 많이 맞죠. 근데 이론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예전에 못 푼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나중에 다시 풀었는데 예시 답안이랑 뭐 비슷하게 목차를 잡고 비슷하게 썼으면은 실력이 늘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좀 그런 거를 통해서 좀 판단을 했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약간 컨셉 자체가
약간 느끼는 게 문제풀이가 되게 중심이야. 근데 저는 그래서 진짜 거의 문제풀이 중심이었어. 어떤 스스로 자가 검증이 계속 되는 공부를 한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못 풀었던 문제 풀면 너무 잘했는데 늘었는데 네네네. 또 그리고 또 나중에 다 봤을 때 답안 퀄리티가 좋아지면 늘었는데 뿌듯하죠. 그럼 됐지. 약간 이런 느낌이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이 정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하신 후기. 우리가 11시에 만났으니까 벌써 5시간째 촬영하고 있는데, 자, 오늘 어떠셨는지 후기 얘기해 주시고, 저 먼저 일단 후기 얘기하고, 평가사님이 네네네. 피날레를 장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 오랜만에 이제 합격 수기를 찍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매달 합격 수기를 찍고 싶은데, 조금 이제 저도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바빠서 늦어졌어요. 역시 합격 수기를 듣는 거는 전 너무 재밌는 것 같고, 또 개개인마다 공부 방법이 다르면서도 뭔가 본질은 같은 그런 느낌을 발견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공부한 사람만의 그 본인만의 그 딱 철학이 있어요. 그것들이 되게 생각보다 좀 다들 좀 단단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사람이 멋있어 보여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러면은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평가사님 약간 가벼운 홍보를 제가 해드리면, 사실 평가사님이 딱 얘기한 건 아닌데, 평가사님이 뭐 실무 과외를 좀 하신대요. 그래서 혹시 약간 관련해서 좀 조언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평가사님, 아마 여기 밑에 제가 메일을 적어 놓을게요. 그쪽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이러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괜찮죠? 이 정도 얘기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평가사님 후기를 듣고 마무리를 하죠. 오늘 유튜브 찍어봐서 너무 신기했고요. 다들 32기에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